자, 교재 11페이지 용어의 정의해서 첫 번째 수입의 정의에 대해서 보면은요.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거. 자,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을 하려면 수입 신고 수리라는 절차를 거치면서 해당 관세를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거. 요거에 대한 예는 어떤 거라고 그랬죠? 도난 분실 물품을 얘기하는 거죠. 뭐 밀수품이라든가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은 뭐냐면은 자, 관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외국 물품이고요. 여기는 내국 물품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수입의 정의에서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거, 수입신고 수리라는 절차를 거쳐서 해당 관세를 납부를 한다. 근데 보세구역에 장치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료 100점이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아무런 이상 요소가 이렇게 쭉 빠져버리면 되는데 10점을 누군가가 훔쳐갔다. 도난 분실이 됐다. 이렇게 갖다 쓰는 거죠. 이것을 자, 외로부터 들어오죠. 이 관세선을 통과해야 외국 물품에서 내국 물품화 하는 거예요. 수입이라는 얘기는 결국 외국 물품을 내국 물품화 하는 거고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내국 물품을 외국 물품화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수입 통관 절차, 수출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근데 도난 분실된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밀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경우는 여기를 합법적으로 통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계속해서 외국 물품이에요. 근데 이 도난 분실된 물품은 결국은 우리나라에 위치를 한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는 관세를 정확하게 납부를 했는데 도난 분실된 아니면 밀수입된 이러한 물품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수입으로 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하는 거. 아까 얘기를 했죠. 자, 대한항공에서 양주 예를 들어서 30병을 미국 LA로 향하는 그 운송수단, 그 항공기에 실른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실어요. 그 실는 그 과정은 143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거기서 실어가지고 그 항공기 안에서 승객에게 제공을 하게 되면은 관세를 징수하지 않죠.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물품을 항공기 용품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빼돌려서 국내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관세를 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부연 설명을 했죠. 보면은 우리나라의 운송수단은 우리나라의 법 적용을 받는 운송수단으로 운송수단이 국내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국내에 있지 아니하여도 외국 물품을 운송수단에서 사용하거나 선박용품을 선박용품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선박에 판매하였다면 수입으로 보는 것이다. 즉 관세를 그것은 징수를 한다. 왜?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 내고 먹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 외워야 돼요. 밑에 암기 공식이 있죠. 자, 암기하는 거식은 1번, 2번, 3번에 보면 공통이 뭐죠?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이 공통이죠. 전부. 해서 수입은 암기 공식 보면 수입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첫 번째 반입, 두 번째 소비 또는 사용하거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요거 의젓지 않은 거예요. 암기하지 못하면 이거 쓰라고 하면은 이것도 벙 뜨는 그러한 경우가 있으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를 해두면 돼요. 자, 수입의 정의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공통적인 부분이 뭐죠?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이 공통이죠. 반입, 소비 또는 사용,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수입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1번 정의를 보면 뭐라고 공통이 되어 있다라고 했죠?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외국 물품 수입의 대상이 외국 물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외국 물품에 대해서도 정리를 꼭 해야 돼요. 첫 번째,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이거죠. 그럼 그림상으로 한번 보면은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외국 물품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요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으로부터 어떤 물품을 수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의 경우는 일본 북쪽의 선박이 공해에서 메루치 꽁치를 이렇게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본국으로 갖고 갔다가 이것을 우리나라 수산업자가 수입하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의 경우 일본의 경우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 일본에서 제조 가공된 물품인데 두 번째의 경우는 이렇게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을 얘기해요. 여기에 공해는 이의제시라고 하는 경제 수역을 포함을 한다. 이것은 뭐 1차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수출의 정의는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수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면 세관장한테 수출 신고를 해서 수리가 되면은 삐짓고 나오죠. 이렇게 삐짓고 나오죠. 삐짓고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외국 물품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번하고 2번에 잘 봐두시고요. 그 1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외국 선박 등에 의해서 공해,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 수역을 포함을 한다. 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여기서 살펴볼 것은 자, 우리나라 선박이냐 외국의 선박이 우리나라 공해에서 잡았느냐 아니면은 공해에서 잡았느냐 아니면 외국의 영해에서 잡았느냐에 따라서 관세법상 외국 물품이냐 내국 물품이냐 이것을 이제 가릴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 개념은 1차 때 자주 언급되는 부분으로서 이 2차의 경우는 이 개념만 정리를 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들 개념 정리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선박이 입어료를 납부하고 외국의 공해에서 채집 포획한 수산물은 관세법상 외국 물품, 내국 물품.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입어료를 납부하고 외국의 공해에서 채집 포획한 수산물은 왜 내요. 영해라고 했어요. 영해. 입어료를 납부를 했든 어떻게 됐든 결론은 외국 선박 등의 공해에서 채집 포획한 것은 외국 물품이고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외국의 공해에서 우리나라 공해가 됐든 외국 공해가 된 공해에서 잡은 게 중요하다는 입어료를 납부하든 말든 그것은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잡은 메루치 꽁치는요. 외국 물품이에요. 그것은. 외국 영해는 아니에요. 외국 물품이라는 얘기예요. 그 경우 그 물품 들어오면 93조 특정 물품 면세 등 그 사후에 해당이 돼서 특정 물품 면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자, 과세를 한다라는 논리는 그러면 우리가 외국 물품, 내국 물품 따지는 얘기는 결국은 관세법상 통제 규제 내용은 외국 물품이죠. 내국 물품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과세를 안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도 어떨까요? 지금 현 시점에 일본 오사카 전자상가에 진열이 되어 있는 전자제품 관세법상 외국 물품, 내국 물품
그거 왜 따져요? 외국물품, 내국물품 따질 실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즉 외국물품, 내국물품을 따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법 효력이 미치는 영역 내에 위치를 했을 때 외국물품, 내국물품을 따지는 것이지 그 이외의 경우는 그거 따져봐서 뭐 할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선박이 예를 들어서 오사카 항구에 정박을 하면서 수입할 그 전자제품을 거기에 실었을 때에는 그 선박 자체가 우리나라의 법 효력에 미치는 하나의 영역을 얘기하죠. 우리나라에 위치를 하든 미국 롱비치 항구에 있든 어디에 있든 것은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지역 내에 위치를 했을 때 외국물품, 내국물품을 따진다는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외국에 있는 거 그건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외국물품은 과세의 대상이 되면서 결국 관세를 부과 징수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알아두면 되겠고요. 12쪽에 보면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출신고가 1번하고 2번의 경우는 위치가 이거죠. 들어오면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근데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이렇게 갖다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죠. 그 위치는 분명히 틀리죠. 해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법적으로 외국 물품이지만 실제적으로 취급은 외국 물품으로 하지만 내국 물품의 그러한 취급을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 물품으로 보는 경우 법 2조 5호에 외국 물품으로 보는 거, 그 세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 이외에 다른 관세법에서 외국 물품으로 보는 경우가 158조 보수작업 그 5항에 보면은요. 보수작업의 결과 외국 물품에 부과된 내국 물품을 외국 물품으로 보고요. 니은 번째 보면 188조에 규정된 제품과세에서 나오는 건데 보세공장에서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작업을 한 경우 그로서 생긴 물품도 법상의 외국 물품으로 본다. 이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외우는 식이다 뭐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 번 봐서 이해를 해놓고 분명히 머릿속에 놓아야 될 그러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초적인 그러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수리 또는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239조의 규정인데 꼭 정리를 해야 돼요.